시나리오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법한 것을 묘사한 거. 영화에서는 이제 뭐 각본 이런 뜻도 있고요. 아무튼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 뭐 그런 거예요. 가겠습니다. 변경 요소가 많은 작업표에서 가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니까 당연히 이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작업표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 변경 셀이 있는데 몇 개까지 가능하느냐 시나리오에서 최대 32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변경 셀 최대 32개까지. 그리고 변경 셀로 지정한 셀에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결과 셀은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게 이제 병합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병합은 뭐냐면 다른 곳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있는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져와서 현재 시트에 시나리오에 추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한다거나 그러면 틀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병합은 가져온다 그 개념이에요. 한번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지금 김선 학생이 컴퓨터 일반 90, 엑셀 80, 액세스 70, 평균은 지금 수식을 넣었어요. B의 2에서 D의 2, 평균이 80이에요. 그럼 이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김선 학생이 엑셀이 80점이잖아요. 100점을 맞으면 평균이 몇 점으로 변할까? 또 엑셀이 시험을 못 봐서 50점으로 다운되면 평균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예측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옵니다. 와서 추가를 누르고요. 추가 시나리오 이제 추가하는 거고, 삭제는 삭제고, 편집은 편집 말 그대로. 병합은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뭐 통합한다 이러면 틀려요. 시나리오 이름은 엑셀 점수가 상승했다. 변경셀은 지금 엑셀이 C에 2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확인. 그러면 점수가 몇 점으로 상승해요? 100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에 2예요. 100점. 그 다음에 또 추가. 그다음 이번에는 엑셀 점수가 상승, 다운돼요. 저하. 엑셀 점수가 저하됩니다. 내려가요. 저조라고 할까요? 저조, 상승 저조가 낫겠네요. 그 다음에 변경셀은 C에 2고, 그 다음에 점수는 50점으로 다운돼요. 확인. 이렇게 되면 지금 엑셀 점수 상승, 엑셀 점수 저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되는 건 이제 100점이고, 엑셀이 저조한 거는 50점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약을 누릅니다. 요약을 누르고 시나리오 요약, 그 다음에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셀은 지금 여기 평균, 결과 셀에 수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신경 쓰시고 확인을 눌러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C의 2 80점이었잖아요. 100점으로 엑셀 상승이 됐을 때는 평균이 87점으로 뛰어요. 그리고 엑셀이 시험 못 봤습니다. 50점. 떨어졌어요. 점수가 다운됐어요. 그랬을 때 평균이 70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됐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아래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의 각 버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가 기간 연장이 있고 기간 단축이 있고, 첫 번째 표시 같은 경우는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표시해준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 의미대로. 그 다음 편집,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거, 우리가 변경한다 수정한다 그게 다 편집이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그 다음에 편집.
그다음 병합,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해서 함께 관리한다. 통합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워크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번째 요약,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된 거고요. 또 갈까요? 아래는 연이율 6%의 대출금 500만 원을 36개월, 60개월, 24개월로 상환할 때 월 상황액에 따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원금은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은 6%, 기간은 3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냐면 상황액 15만 2,110원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 상황액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시나리오를 돌린 거죠. 현재는 기간이 36개월이에요. 그죠? 여기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기간 36개월인데 B의 3잖아요. 근데 지금 한글로 기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이라는 이름을 정의한 거죠. 셀 주소로 안 나타난 거 보면 잠시 후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을 36개월이었는데 현재 36개월에서 15만 2,110원을 월 상황액이에요. 근데 기간을 연장했어요. 60개월로. 이랬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기간 단축을 했어요. 24개월로. 이랬을 때는 얼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나리오죠.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 시 사용된 변경셀은 BS3 셀이다. 변경셀, 지금 월 상황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예요? BS3 36개월, 60개월, 24개월 개월 수를 갖다가 변경시킨 거니까 1번은 맞는 거죠. 변경셀. 두 번째, BS3 셀은 BS3 이제 방금 드리고 30 기간으로 BS3는 기간으로, 그다음 BA5 셀은 BA5는 여기잖아요. 월 상황액. BO 셀은 월 상황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기간으로 BS3 셀은 기간으로, 그다음 BO 셀은 월 상황액으로 이렇게 한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된 거죠, 이름이. 그리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맞아요.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때 변경 셀의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으나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할 수는 없다. 32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셀을 참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BA5 셀 월 상황액은 시나리오 요약 시 결과 셀로 사용됐고 수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시나리오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페이지 설정인데 가겠습니다. 페이지 탭에 가게 되면 자동 맞춤이 있거든요. 여기서 용지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을 떠나서라도요. 다시 한번 갈까요? 페이지 탭의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 높이를 어떻게 한다? 각각 1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어디냐면요.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오른쪽에 오게 되면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 지금 용지 방향 세로 가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율, 확대 축소 배율 100%인데 10%에서 400까지 가능해요. 그 숫자적인 개념도 좀 신경 쓰시고 10%에서 400까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자동 맞춤이에요. 그래서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매우 중요하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400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400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조금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개념은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페이지 설정 머리글 바닥글에 관련된 건 머리글 바닥글 탭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 요 단추들이 있거든요. 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왼쪽 구역 가운데 오른쪽 줄 수도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서식,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예요. 아이콘의 생김새를 잘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 삽입, 앰퍼샌드 대괄호 페이지 번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이지, 앰퍼샌드 전체 페이지 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앰퍼샌드 날짜, 앰퍼샌드 시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의 경로를 표시해줘요. 파일의 경로. 그래서 파일의 경로 같은 경우는 앰퍼샌드 경로, 앰퍼샌드 파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삽입, 앰퍼샌드 파일. 얘는요, 시트 이름인데 앰퍼샌드 탭으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림 삽입, 그 다음에 그림의 서식이에요. 그리고 여백 탭에서는 말 그대로 여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상하 좌우, 위쪽, 아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 머리글, 바닥글 부분에 대한 여백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로 가운데 맞춤 할 거냐, 세로로 가운데 맞춤 할 거냐, 여백에서 지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서의 인쇄 영역을 줄 수도 있어요. 인쇄 영역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을 갖다 줄 수가 있는데, 행이니까 $4 콜론 $4가 돼요. 열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D로 나타나는 거고 조심하셔야 되고,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반복할 행, 달러 행번호 콜론 달러 행번호예요. 그리고 인쇄,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쇄할 때 눈금선 인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흑백으로 인쇄할 거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할 거냐, 행렬 머리글 인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요. 요 간단하게 인쇄가 뭐냐면, 지금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 서식, 그 다음에 요 그림, 차트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전에 본 대로 간단하게 인쇄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서식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림, 이미지, 차트 다 인쇄가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간단하게 인쇄예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 뭐 행렬 머리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행렬 머리글은 말 그대로 이렇게 행렬 머리글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트 탭에 가게 되면 메모가 있잖아요. 메모 같은 경우는 없음 또는 시트 끝 또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시트에 표시된 대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트에 표시된 대로 있는 그대로 메모가 나타나는 거고, 시트 끝은 그냥 시트 끝에 나타나요. 텍스트 형식으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도 가능하다. 셀 오류도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대시, 샵 NA, not available, 쓸 수 없다, 없어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순서, 요 페이지 순서도 좀 잘 보셔야 돼요. 페이지 순서인데, 지금 행 우선 같은 경우는 H 모양으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 우선이니까 있는 행은 다 찍고 나서 다음으로 가서 또 행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행 우선, 행이니까 그냥 H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행, 우리 행 할 때 HANG 하잖아요. 행.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행을 다 찍고 나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또 열 우선 가겠습니다. 열 우선 같은 경우는 있는 열을 다 찍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우선 같은 경우는 Z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다 찍고, 있는 열 다 찍고 아래로 내려와서 나머지 있는 열을 다 찍는 거예요.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은 H 이렇게, 그 다음에 열은 Z. 그래서 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오른쪽 먼저 다 찍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살펴봤습니다. 셀에 설정된 메모는 방금 전에 본 대로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다. 셀에 설정된 메모는 또 시트 끝 없음. 네,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쇄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모든 내용을 인쇄해요. 맞는 얘기고, 반복할 행은 $1, $3 행번호로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건 공부 안 하면 또 혼돈이 올 수 있겠죠. 세 번째, 메모의 인쇄 방법을 시트 끝으로 선택하게 되면 원래 메모가 속한 페이지 끝에 모아 인쇄된다.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시트 맨 끝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메모를 D에 4, 여기도 메모를 삽입해놨고, 그 다음에 H에 10에도 삽입을 해놨어요. 이 메모 같은 경우는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기 메모 모드 표시, 또 메모 표시 숨기기, 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 가가지고 시트에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볼까요? 여기도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런데 만약에 시트 끝을 선택하게 되면 시트 끝,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지금 메모 안 나타났죠? 그 다음에 시트 끝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에 시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메모가 나타나요. 그겁니다. 그래서 메모의 인쇄 방법을 시트 끝을 선택하게 되면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 끝이 아니고 시트의 맨 마지막이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고, 여러 페이지가 인쇄될 경우 열 우선을 선택하게 되면, 열 우선 하면 모든 열을 다 찍고 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인쇄를 마친 후에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 우선이니까는 오른쪽으로 가서 다 찍고 모든 열을,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나머지 열을 찍는 거죠. 열 Z 모양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엑셀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이 아니고 몇 %예요? 4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시트 탭이 아니고 머리글 바닥글 탭이었었죠. 2번도 틀렸고, 세 번째,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된다. 옳은 것이니까 정답 3번이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에서 잘 쓰입니다. 네 번째,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없으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페이지 설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8 차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차트, CHART 가겠습니다. 분산형 차트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제 XY 차트라고도 불러요. 분산이 무슨 뜻이에요?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로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분산형 차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분산되어 있는 것 갖다가 그 값을 점으로 표시해요. 점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분산, 점으로 표시,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당연히 값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흩어진 정도니까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불규칙한 간격, 묶음 이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분산이에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분산형 차트를 물어볼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 그리고 점으로 표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XY 차트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XY 좌표 그 안에서 점으로 표시를 하니까 바로 그게 분산형 차트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과학, 공학 여기서 많이 사용을 해요. 당연히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분산형 차트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하다. 3차원으로 못해서 분산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볼까요? 분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분산 오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분산, 그 다음에 곡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 얘는 곡선, 그 다음에 직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 분산. 3차원이 없잖아요. 분하다. 3차원이 없어서 분산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이 영역에 지금 보면 거품, 그 다음에 3차원의 거품 얘가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점의 집합으로 돼 있고 X축, Y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형 차트는 무슨 차트? XY 차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갑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여기 바로 분산형 차트 XY 차트예요. 이번엔 주식형 차트. 단어 의미 그대로 주식에 관련된 그래서 주식 가격이라든가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형은 말 그대로 영역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얘도 시험 문제에서 일정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의 추세, 흐름이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영역형 차트예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영역형이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쏙 넣어두셔야 돼요. 데이터의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 강조, 그리고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방사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 값을 비교할 때 사용, 그리고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 방사,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같은 결의 모든 값을 연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이것도 조심하고요. 방사형도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방사형 같은 경우는 뻗어나가는 개념 바로 여기에요. 가운데서 뻗어나간다. 그래서 방사형,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방사형, 그 다음에 채워진 방사형,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형 차트도 보겠습니다. 주식형 차트 얘 같은 경우는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3차원 차트가 없다. 주식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로축이 갑축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에,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 뭐예요? 분산형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76번 다음 차트에서 3차원 차트 막대에 적용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가? 3차원 막대 차트의 상하 회전이라든가 원근과 3차원이니까 데이터 표시는 다 가능한데요. 추세선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차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는 MACR로 의미가 어떤 뜻이 있어요? 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large, big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서 큰 작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매크로. 그다음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갖다가 자동화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로 기록. 엑셀은 기록의 개념이에요. 기록해서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단축키를 갖다가 실행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행 단추를 갖다가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좌우지간 반복적인 작업, 그 다음에 자동화의 개념이 매크로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 자동화 이 얘기가 나오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것으로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VBA,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요. VBA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도 결국 비주얼 베이직. 그런데 이게 뭐가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냐면요.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따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언급을 안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비주얼 베이직 VBA 설치해야 되나? 혼돈올 수 있거든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매크로 이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매크로 이름 주는 방법. 당연히 이제 매크로 이름을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이제 한글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MACR로 1, MACR로 2 이렇게 돼 있는데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자동적으로 붙여지고 그다음에 이름을 주겠다라는 그랬을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백 줄 수 없고요. 이런 문자 샵이라든가 @기호 우리가 이제 보통 골뱅이라고 있죠. 달러, 퍼센트, 앰퍼센트 이런 기호 사용할 수 없어요. 조심하시고요. 공백 쓸 수 없다라는 거 특히 조심하시고 그다음 매크로 편집 바로가기 키 Alt 플러스 F11 매크로 편집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8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도 가능하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는 게 바로 F8이에요. F8. 그러니까 8로 한 단계씩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또 혼돈 오지 않죠. 그리고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이 컨트롤 플러스 F8이에요. 모듈 창의 커서 그 다음에 매크로 실행은 F5예요. 됐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가로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키 연결이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한 단계씩 8로 한 단계씩 이렇게 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F8 제가 말씀드렸죠. F8이고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F8, 컨트롤 플러스 F8. 또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F5, 그죠? F5.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다음 중 매크로 편집에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단축키 바로가기 키가 Alt 플러스 F11을 누르면 된다. 맞는 거죠. 두 번째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면 한 단계씩 실행할 수는 없다. 방금 전에 우리 단축키 배웠잖아요. F8.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프로젝트 탐색기, 그 다음에 속성창, 모듈 시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맞아요. 프로젝트 탐색기, 그 다음에 속성창, 모듈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 구문 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5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 F5 실행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네, 매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BA 프로그래밍 가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VBA. VBA를 쓸 때는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수행,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라 명령이니까, 그다음에 선언, 정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한 줄에 2개 이상의 명령물을 입력할 때는요 콜론을 사용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맞다 틀리다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죠. 한 줄에 2개 이상의 명령물을 입력할 때는 콜론을 사용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 길어져 가지고 2줄 이상 입력해야 될 때는 공백과 밑줄을 이용하더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레인지 A1 그러면 이제 A1 셀을 갖다가 레인지 범위니까 레인지는 범위란 뜻이 있는데 A1 그랬으니까 A1 셀이 되는 거예요. A1 셀에다가 이런 뜻이에요. 점 포뮬러 그러면 이제 식 이런 뜻이 있거든요. 수식인데 는 3 곱하기 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4 한 결과 12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A1 셀에 3 곱하기 4의 결과 12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구문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3 곱하기 4가 A1 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수식 있는 그대로 셀에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는 다음에 큰 따옴표 똑같이 는 3 곱하기 4 또 큰 따옴표 이렇게 줘야지만 요게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해당 셀이 텍스트 표시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잠시 후에 문제로 나오니까 바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자, 지우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맷 그러면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개체의 서식을 지운다. 서식 포맷을 클리어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range.clear format 그러면 그 범위, 그 셀을 갖다가 서식을 지워라 라는 뜻이고, 사용하는 방법 구문은 이렇게 표현식 점 clear format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예제 시트 1에 있는 셀 범위 A1에서 CS3 시트 1에, 그러니까 지금 워크시트 S 붙고 가로 열고 큰 따옴표 시트 1 큰 따옴표 닫고요. 그러니까 시트 1 이런 뜻이에요. 얘는 시트 1 요 뜻이고, 그 다음에 점 range A1 콜론 CS3 큰 따옴표로 묶고 열고 닫고, 얘는요 셀 범위 A1에서 CS3 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적용된 모든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은 뭐예요? 점 방금 전에 배운 클리어 포맷,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클리어 포맷 S 포함해서 됐네요. 다음 중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range AO.select 그러면 뭐예요? 범위 AO 셀 선택하라. AO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하라 맞는 거고, 두 번째 range CA2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 숫자, 그 다음에 폰트 글꼴을 갖다가 볼드 굵게 진하게 다 같은 뜻이죠. 는 true 그럼 뭐예요? 굵게 하라 라는 뜻이죠. C2 셀에 있는 데이터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하라. 2번 맞는 거고, 세 번째 range A1 포뮬라 3 곱하기 4 그럼 3 곱하기 4의 결과 12가 A1 셀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A1 셀의 수식은 3 곱하기 4가 입력된다가 아니죠. 정답은 3번 3 곱하기 4의 결과 12가 A1 셀로 들어간다. A1 셀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네 번째 workbook.add workbooks 뭐예요? 새 통합 문서고 거기에다가 add 더한다. 그래서 새 통합 문서를 갖다가 생성하는 명령이에요. add 생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80번 다음 중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A1 셀에서 C3 영역에 서식만 지우려고 한다. 서식만 지우려고 한다. 지금 요걸 딱 보셨을 때 뭐예요? 지운다, 클리어, 서식, 포맷 기억나시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코드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서브, 엔드 서브, 서브의 시작, 그 다음에 서브의 끝은 엔드 서브고, 서브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이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명령문이 오는 거예요. range A1에서 CS3 얘는 뭘 뜻한다? A1에서 CS3 영역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셀렉션 뭘 하라? 서식만 지우려고 한다. 뭐예요? 클리어, 포맷. 그러면은 1번은 딜리트, 2번 프리, 정답은 3번에 클리어 포맷이 된다라는 거죠. 서식을 클리어한다. 포맷 S 붙어요. 포맷즈, 그다음에 클리어 포맷.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